생성형 AI, 이 강력한 기술을 정부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도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건 그냥 쓴다, 안 쓴다, 이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결정을 위한 명쾌한 안내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정부가 과연 AI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균형 감각에 필요한 문제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공공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혁신까지 가능하다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보안이나 정확성 문제, 자칫하면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또 복잡한 법적 문제까지 이런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공부문의 AI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왜 민간 기업보다 공공부문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단순히 효율만 높여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의 신뢰, 그리고 법규 준수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이게 최우선순위인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결정의 암호는 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진은 AI 도입을 결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 살펴볼 핵심 데이터는요, 바로 최근 한국의 공공기관 고위 관리자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물어보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델파이 방식의 조사였죠.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 내부자들의 시선으로 이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평균 경력 20년 이상, 정말 베테랑 리더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이 곧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경험의 격차라는 건데요. 보세요. AI에 대한 기대감은 무려 85%로 엄청나게 높은데 정작 이걸 직접 써본 경험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은 아주 큰데 현실적인 이해는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리더들이 이거 AI 쓸만하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걸 예측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구진은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뭐 예산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직원 수, 이런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딱 두 가지, 관리자들이 AI를 이거 유용하다고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과연 뭐였을까요? 결과는 놀랍도록 간단한 저울질이었습니다. 바로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편익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혹시 틀리면 어쩌나 하는 인지된 위험, 바로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유용성 공식이라는 건데요. 결국 관리자들이 AI를 유용하다고 느끼는 건 생산성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와 AI가 내놓는 결과가 틀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 사이의 줄다리기, 바로 그겁니다. 다른 복잡한 요인들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는 뜻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생산성에 대한 기대는 유용성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밀어 올리고요. 정확성에 대한 우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하게 끌어내립니다. 놀랍게도요, 이 간단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무려 74.2%에 달했습니다. 꽤 높죠? 자, 그런데 좋아, 도입하자, 결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도입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즉 사후관리 성과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은 결승선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거라고 봐야 해요. 선봉적으로 AI를 쓰려면 계속해서 관리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은 AI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4가지 핵심 평가 영역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술적인 성능. 둘째, 운영 준비는 잘 됐는지. 셋째, 위험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다룰 조직의 역량은 충분한지. 이 4가지를 다 봐야 한다는 거죠.
표에 나온 예시를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기술적 성능은 사람이 직접 확인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지로 보고 위험은 개인정보 같은 민감 데이터가 몇 번이나 노출됐는지 이런 사고 건수로 측정하는 식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지표들로 AI를 꾸준히 평가해야만 신뢰를 지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걸까요? 이 연구는 공공부문 리더들한테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 써보게 해서 경험 격차부터 줄여라. 둘째, 사람이 반드시 중간에서 감독하는 신뢰 우선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결정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는 모니터링 체계로 바꿔라.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목표는 그냥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계속해서 얻는 시스템으로서 AI를 관리하는 것이다. 기술을 들여오는 게 끝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는 공공부문이 쓰는 AI의 성공을 과연 무엇으로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